어르신 자주 오셔도 좋아요. 그 말 한마디에 괜히 마음이 따뜻해져 발걸음을 몇 번이나 옮기게 되는 이웃집이 있지요. 언젠가부터 혼자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면 사람 소리가 그리워지고 밤 냄새라도 풍기는 집이 있으면 괜히 발길이 머뭇거리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 집의 대문이 살짝 닫혀 있고 예전처럼 반가운 인사가 들리지 않습니다. 말로 표현하진 않지만 왠지 모르게 거리감이 느껴질 때 마음이 참 서늘해지곤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인정받고 싶고 어딘가에 소속되고 싶은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특히 나이 들어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 그 마음은 더 커집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향하는 곳이 언제나 같은 온도로 맞아주지는 않는다는 것이 노년의 쓸쓸한 진실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남의 집에 함부로 드나들지 말라. 그 말씀이 단지 예의의 문제가 아니라 노후의 평안을 지키는 지혜의 말씀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실감하게 됩니다. 오늘은 그 부처님의 가르침에 기대어 왜 노후에는 남의 집에 자주 드나드는 것을 조심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세 가지로 나누어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에는 단지 예의 바르게 살아야 한다는 교훈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지키고 관계를 오래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웃끼리 반찬도 나누고 문을 잠그지 않아도 될 만큼 가까운 사이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세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자기만의 시간을 중요하게 여기고 조용히 살기를 원합니다. 그 속에서 내가 너무 자주 찾아가면 처음에는 반갑게 맞아주던 사람도 조금씩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문제는 그 부담이 얼굴에 드러나기 전까지 우리는 잘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한번 좀 조심해야겠어. 오늘은 좀 귀찮네. 이런 마음이 상대방에게 생기기 시작하면 그 관계는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돌이킬 수 없는 거리감으로 멀어지기도 하지요. 노년의 관계는 거리를 잘 지켜야 오래 갑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게 내가 누군가에게 위안이 되려면 먼저 상대의 삶의 리듬을 존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지금부터 왜 부처님께서 남의 집을 자주 찾는 것을 경계하셨는지 그 안에 담긴 세 가지 지혜를 조용히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진실은 작은 기대가 쉽게 실망으로 변한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자주 보면 자연스럽게 정이 생기고 정이 깊어지면 기대도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대는 아주 사소한 것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도 밥 한 끼 나눌 수 있을까? 혹시 나 없으면 쓸쓸해하지 않을까? 언제쯤 먼저 불러줄까? 처음에는 그저 인사만 나누던 사이였는데 조금씩 편해지면서 그 집에서 나를 더 반기길 바라고 그 집의 관심이 내게 더 쏠리길 바라게 됩니다. 하지만 사람마다 삶의 방식이 다르고 피로의 기준도 다릅니다. 어제는 괜찮았던 일이 오늘은 귀찮고 어제는 웃으며 맞이했지만 오늘은 조용히 있고 싶은 날도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주 드나들다 보면 상대의 그런 변화를 예민하게 느끼게 됩니다. 어제는 웃으며 내주던 커피가 오늘은 나오지 않거나 식탁에 함께 앉던 자리가 오늘은 조금 비껴 있을 때 그 아주 작은 변화가 내가 부담이었나? 이제 싫어졌나? 하는 불편한 생각으로 이어지곤 합니다. 결국 그 집에서 나를 맞이하는 방식이 늘 똑같을 수 없다는 당연한 사실 앞에 마음이 다치게 됩니다. 기대는 커졌지만 상대는 변했고 나는 그 틈에서 혼자 상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 점을 아주 정확히 꿰뚫어 보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기대를 품는 순간부터 거기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것을 아셨기에 차라리 자주 찾지 말고 가끔 안부를 묻는 사이로 남는 것이 훨씬 오래 갈 수 있는 관계라 하셨습니다.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할 때 상대도 나를 반가워하고 나도 실망 없이 따뜻한 기억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정은 깊되 발걸음은 가벼워야 오래도록 서로의 안부를 궁금해하고 기다리게 됩니다. 누군가의 집이 내 마음을 달래줄 공간이 되길 바랐다면 그 마음을 조금만 접어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집은 당신의 집이 아니고 그 사람의 삶의 중심도 당신이 아닙니다. 마음을 기대는 것과 삶을 얻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 걸 노년에 이르러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기대는 작을수록 오래 갑니다. 특히 사람 사이에서는 기대보다 배려가 관계를 오래 지키는 힘이 됩니다. 두 번째 진실은 관계가 가까워질수록 갈등도 깊어진다는 점입니다. 노년에 이르러 우리는 편안하고 부드러운 관계를 원합니다. 복잡한 감정이나 다툼보다는 그저 따뜻한 한마디, 조용한 동행이 더 귀하게 느껴지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가까운 사이일수록 의외로 갈등이 더 자주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자주 보고 자주 이야기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의견이 엇갈리고 삶의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그저 따뜻한 밥 한 끼 나누고 싶은 마음인데 상대는 그 식사가 부담이 되거나 나의 말투나 행동에서 자신의 생활 패턴을 침해당한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처음엔 사소한 오해로 시작됩니다. 말을 끝까지 안 듣고 넘어가는 일, 농담처럼 던진 말이 상대에겐 상처로 남는 일, 그 모든 것이 관계를 조용히 갈라놓는 틈이 됩니다. 한 어르신께서는 이웃집과 너무 가까워진 탓에 오히려 더 많이 다투었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엔 음식 나누고 마당을 같이 쓰고 자식들 이야기까지 웃으며 나눴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요즘은 왜 이렇게 오시나? 그 말투가 좀 거슬리네요. 이런 말들이 튀어나오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서로 얼굴을 보지 않는 사이가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관계가 깊어질수록 서로의 민감한 지점까지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민감함이 때론 쉽게 터지는 화약고가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가까움은 정을 키우기도 하지만 번뇌를 만들기도 한다. 특히 노년의 관계는 이전보다 더 예민하고 섬세해집니다. 말 한마디에 의미를 더 두게 되고 표정 하나에도 섭섭함을 느끼게 되는 시기입니다. 따라서 지나치게 가까운 관계는 그만큼의 갈등도 동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관계를 조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람 사이의 거리는 단지 물리적인 공간만이 아니라 정서적 여백도 포함됩니다. 그 여백이 있어야 상대방도 나를 숨 쉴 수 있게 느끼고 나 역시 상대의 사소한 차이를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 사이에선 이런 말도 있습니다. 가끔 만나야 좋지. 매일 보면 흠만 보여요. 그 말 속엔 관계의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좋은 관계는 거리가 아니라 간격입니다. 너무 가깝지 않게, 너무 멀지도 않게 적당한 간격에서 서로의 삶을 인정하고 안부만 나누어도 그건 오래가는 정이 됩니다. 부처님께서 남의 집에 함부로 드나들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바로 이 적당한 간격이 관계를 지키는 핵심이라는 걸 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제 그 간격을 지켜야 할 시간입니다. 세 번째 진실은 내 삶의 중심이 무너지기 쉽다는 점입니다. 노년이 되면 삶의 리듬이 단순해지고 하루하루 반복되는 일상이 가장 큰 안정이 됩니다. 이 안정감은 내가 나를 돌보고 내 공간에서 내 방식대로 살아갈 때
비로소 생겨나는 것이지요. 그런데 남의 집에 자주 드나들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의 시간에 맞추게 됩니다. 언제쯤 방문하면 괜찮을까? 혹시 식사 준비하는 시간은 아닐까? 오늘 기분은 어떤가? 눈치를 보게 되고 스스로의 일상을 타인의 기준에 맞추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내 삶은 점점 내 손을 떠나게 됩니다. 나는 매일 똑같은 시간에 그 집으로 향하게 되고 내 하루의 기쁨이나 의미를 그 사람의 반응에서 찾게 됩니다. 오늘은 반가워했을까? 내가 오니까 피곤해 보였나? 어제보다 말이 적은데 무슨 일이 있나? 그 모든 생각들이 내 마음을 흔들고 나라는 중심을 흐리게 만들어 버립니다.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삶의 중심은 언제나 자기 자신에 있습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보다 내가 오늘 하루 어떻게 나를 지키고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누군가에게 기대기 시작하면 그 중심을 금세 잊어버리곤 합니다. 심지어는 그 집의 반응에 따라 하루의 기분이 좌우되기도 하지요. 예를 들어 그날 문이 열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가 뭘 잘못했나? 이제 나를 부담스러워하나 보다. 혼자 고민하고 상처받는 일이 생깁니다. 문제는 상대방은 아무 의도도 없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저 몸이 안 좋았을 수도 있고 바빴을 수도 있고 조용히 쉬고 싶었을 뿐인데 나는 그 상황을 온전히 나 때문이라 받아들이며 스스로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노년의 이런 흔들림은 정서적 불안뿐 아니라 식사, 수면, 건강관리까지 전반적인 삶의 리듬을 무너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몸의 병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삶은 남의 집이 아니라 내 집에서 단단해집니다. 내 방, 내 식탁, 내 시간. 이 작은 일상들을 지켜나가는 것이 노후의 안정감을 만드는 근본입니다. 누군가를 찾아가고 말을 나누는 일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관계가 내 삶의 중심을 흔들 정도로 커졌다면 그건 분명히 조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의 그릇을 지키는 것이 수행의 기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릇이란 내 삶의 중심이자 내 마음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누가 나를 향해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도 나는 그것을 감사하게 받을 여유조차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내가 너무 자주 누군가의 공간을 넘보고 있진 않은지, 그로 인해 내 삶의 중심이 흔들리고 있진 않은지 조용히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합니다. 마음을 기대기보다 자세를 세우고 내 안에서 안정감을 만드는 것, 그것이야말로 노년을 평온하게 만드는 가장 깊은 수행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처님의 세 가지 진실을 듣고 나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나는 외로운데 어디에도 마음 둘 데가 없으면 어떻게 하란 말인가요? 혼자 지내는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사람 그리움이 몸까지 아프게 만드는데 누구에게 다가가는 것조차 조심해야 한다면 도대체 어디에 기대야 하나요? 그 마음 정말 충분히 이해합니다. 실제로 노년기의 외로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심장 질환, 면역력 저하, 인지 기능 저하 등 여러 건강 문제와도 깊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누군가를 피하자는 뜻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관계를 맺는 방식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의미로 드리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의 집을 찾는 대신 동네 도서관, 복지관, 작은 문화센터처럼 공적인 공간에서의 만남은 훨씬 더 가볍고 건강한 교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식사를 함께할 사람이 필요하다면 혼자 있는 어르신들이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공동 급식소나 노인센터를 찾는 것도 훌륭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가끔은 차 한 잔 나누며 이야기할 상대가 필요하다면 이웃에게 정해진 요일, 정해진 시간에 이때 잠깐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조심스럽게 묻고 약속된 시간을 만드는 것도 좋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 자신과 함께 있는 시간을 불행으로 여기지 않는 태도입니다. 혼자라는 이유로 누구의 공간을 지나치게 탐하게 될 때 우리는 관계 안에서 위안을 얻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고립에 빠지게 됩니다. 내 방의 햇살을 즐기고 내 손으로 차린 밥상을 조용히 음미하고 내 손에 쥔 책 한 권으로 마음을 다독이는 시간. 이것이 가능해지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누군가를 찾아가는 발걸음도 훨씬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외로움을 달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타인에게 기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단단히 붙잡고 그 위에 작은 만남 하나를 더하는 것입니다. 관계는 마음이 여유로울 때 오래 갑니다. 삶이 흔들릴수록 더 멀리 해야 하는 것은 무턱대고 드나드는 친밀함이고 더 가까이 해야 하는 것은 나 자신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문 앞에서 서성이고 계신 분이 있다면 그 문을 잠시 지나 당신의 마음 안으로 돌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당신 안에는 누구보다 따뜻하고 충분히 단단한 삶의 자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자리를 먼저 지켜야 진짜 좋은 인연도 찾아오게 됩니다. 이쯤에서 우리가 꼭 생각해 봐야 할 것은 관계는 머무는 시간보다 머무는 마음이라는 점입니다. 얼마나 자주 찾아가느냐보다 내가 그 사람의 시간을 얼마나 존중하느냐, 내가 그 공간에 있을 때 얼마나 조심스러운 태도로 있느냐, 그게 관계의 수명을 결정짓습니다. 예전에는 동네 아주머니들끼리 저녁 나절에 자연스럽게 모여 된장국 맛이 어떻다, 김장이 언제냐, 이야기를 나누는 일이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사람들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일정도 바쁘고 생활 방식도 다양해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프라이버시에 대한 감각이 노년 세대보다 훨씬 민감해졌습니다. 나는 진심이었다. 나는 그저 반가운 마음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도 상대는 그 방문을 침범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침범은 한 번, 두 번 쌓이면 결국은 서운함이 아닌 거절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관계가 다시 회복되기 어렵습니다. 사람은 누군가를 거절하고 나면 그 관계에 더 이상 정성을 들이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진심이라면 그 진심이 조심스러워야 합니다. 좋아하는 마음일수록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가까이 있고 싶을수록 머무는 시간을 짧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관계의 간격을 지켜나가면 그 집의 문은 언제나 나를 반가이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이고 나는 그 문을 두드릴 때마다 한결같은 따뜻함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머무는 자는 물러나야 하고 오랜 자는 짧아야 하며 다시 오고 싶다면 길게 머물지 마라. 노년의 지혜는 바로 이 경계에 있습니다. 내가 그 집을 위하는 마음만큼 그 집의 안정을 존중해 주는 것. 그게 진짜 따뜻한 관계입니다. 혹시 오늘 누군가의 대문 앞에서 들어갈까 말까 망설이는 분이 계시다면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가 가는 이 발걸음이 정말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걸까? 아니면 내 마음을 달래기 위한 걸까? 그 물음 하나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관계를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지혜로운 분입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삶에 조심스러운 손님이어야 합니다.
그게 오래가는 인연을 만드는 가장 깊은 공손함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조용히 함께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 왜 노년의 남의 집에 함부로 가지 말아야 하는지를 부처님의 가르침을 빌려 세 가지 진실로 나누어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작은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기 쉽고, 둘째, 가까워질수록 갈등도 함께 자란다는 점, 셋째, 내 삶의 중심이 무너지기 쉽다는 것. 이 세 가지는 그저 예절을 지키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관계를 오래 유지하고 노년의 마음을 평온하게 지키기 위한 깊은 지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마음 둘 곳은 줄어들고 누군가에게 다가가는 일은 더 조심스러워집니다. 하지만 외로움이 깊다고 해서 타인의 삶에 무턱대고 발을 들여놓는다면 오히려 그 외로움은 더 깊은 고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내 삶의 중심을 지키고 관계를 맺는 방식에 조금 더 여백과 배려를 두는 것이 진짜 따뜻함입니다.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혼자 있는 능력이 중요해집니다. 스스로 밥을 챙기고 책을 읽고 햇볕을 쬐며 산책하는 그 시간들이 쌓여야 어떤 관계에도 조급하지 않고 평온한 마음으로 설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머무는 자는 스스로 물러날 줄 알아야 한다. 그것이 관계의 겸손이며 인연을 오래 지키는 비결이라고요. 혹시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며 떠오르는 분이 있으신가요? 자주 찾았던 집, 지나치게 마음을 얹었던 인연, 무심코 자주 드나들던 공간. 이제는 그 발걸음을 잠시 멈춰보고 그 사람을 생각하는 진심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해 보시면 어떨까요? 가끔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고 편지를 써서 조용히 마음을 전하고 마을 행사나 함께 할 수 있는 공공장소에서 가볍게 만나 이야기 나누는 그런 방식이 훨씬 더 오래 남는 따뜻함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방송이 지금의 나를 돌아보고 더 깊이 있는 관계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작은 시작이 되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남았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어떤 경험이든 어떤 인연이든 당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의 배움이 되고 누군가의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이 더 많은 어르신들의 마음에 작은 등불처럼 닿을 수 있도록 조용히 구독해 주신다면 앞으로도 진심 어린 이야기로 당신 곁에 머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생의 라디오였습니다.